안녕하세요. 역사적으로 아시아가 평화로웠던 시기는 중원의 극심한 내전기와 무서울 정도로 일치하죠. 한국은 세계를 상대로 고품질,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헛발질, 중국은 세계를 상대로 노략질, 중국은 쪼개져서 만주는 훗날 우리 대한민국 폼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시진핑 끝없는 엑스맨 활약에 중국 붕괴되다. 중국 자충수의 6천조 모두 날려버린 상황. 중국 붕괴의 엑스맨 시진핑이 최근 뛰어난 활약으로 중국 경제를 아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가치가 수십조에 달하는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헛발질에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연일 각종 산업에 철폐 수준의 규제를 가행하고 중국 관영 언론과 공산당 기관지에서는 이를 부추기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지난 1일 공산당 100주년 기념연설에서 누구라도 중국을 건드린다면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지들 대가리였네요. 지난 12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당보인 경제일보는 전날 저속한 콘텐츠를 확산하는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 문제가 있어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공산당 기관지니까 시진핑이 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에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콰이쇼우의 주가는 하루 만에 15% 폭락한 데 이어 그 다음 날도 11% 폭락했습니다. 중국 개미들은 양쯔강 수온 체크 먼저 해야겠다. 현재 정부가 규제를 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분야는 금융교육, 문화, 연예 등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이에 미 싱크탱크인 이코노믹스는 시진핑의 규제가 본격화된 15일 동안 중국과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손해는 총 2,423조 원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기업들의 금전적 피해까지 야기시키며 굳이 규제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진핑 우상화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인민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기업이 주는 서비스도 아니며 배움의 기회도 아니며 문화의 발전도 아니고 오직 공산당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 위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으며 그런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무리 잘 나가는 기업이라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죠. 멀쩡한 사람을 다 잡아 족치니 안 멀쩡한 게 멀쩡한 게 되어버리는 나라. 시진핑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저 자신의 독재 권력의 유지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손으로 중국도 없애버릴 것이란 걸 모른 채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9월 개혁 개방 후 40여 년 만에 민영 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일전선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민영 경제인은 우리 사람 자기인으로서 공산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단결하고 의지해야 할 중요한 역량이란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건 자신들이 함부로 굴릴 수 있다는 걸 좋게 포장한 거죠. 중국판 자본주의 핵심인 민간 기업과 기업인을 당의 수족수족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진핑의 집권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시진핑이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당이 모든 것을 영도령도한다는 마오쩌둥 모택동의 구호를 부활시켰고 중국 사회 모든 영역에서 당의 통치를 강화시켰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 거래업체인 알리바바 창업자 마오는 자수성가 부자로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 1위를 매년 차지하며 그 영향이 매우 커졌습니다. 당연히 시진핑은 가만두지 않았죠. 마오는 정부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집거 중입니다. 3조 원 추진금은 보너스. 시진핑 집권 아래 가장 핍박받고 있는 곳은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 빅테크들입니다. 이들은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과 기술 혁신을 이끌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 빅테크의 중국 시장 침투를 막는 보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규제의 칼날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시진핑 되게 쪼잔하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빅테크를 특히 견제하는 이유에 대해 리서치 업체 플래넘 차이나의 평주청 파트너는 빅테크의 데이터 권력이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위협하는 대체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산당은 민영 기업이나 사업가가 당의 핵심 가치에 도전할 수 있는 독립적 세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람들이 마원을 영웅시하며 높여주니까 시진핑이 아니 시발 영웅은 나지하면서 족친 것입니다.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조잔한 새끼 1위 시진핑은 국제 외교에서도 탁월한 엑스맨의 실력을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가 건드린 모든 외교 사업들은 망했고 이제는 오히려 중국을 향해 칼날을 들이미는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탄자니아의 존 마구풀리 대통령이 뭐가 안 풀리는지 지난달 말 중국에 대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중국에서 빌린 100억 달러를 갚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배패라는 거죠. 한마디로 전 정권에서 중국 자본을 빌려 항구를 건설하고 99년간 사용권을 주기로 한 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중국의 99년 임대 기간을 33년으로 단축하자며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아예 1대1로 사업 탈퇴를 선언해버립니다. 역시 묵은 본엔 묵은 본으로 대응해야죠. 항구에서의 중국의 활동이나 투자 자금에 대해 일체 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한 계약 내용도 공개하면서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고로 이 계약서 들이민 시진핑이 미친놈이란 뜻. 중국으로서는 100억 달러를 날린 것도 억울. 하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서 아프리카 국가에서 번지고 있는 탈중국 움직임의 속이 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외교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1대1로는 사실상 중국 제국주의 대외국책 사업으로 참가한 국가들의 막대한 부채를 야기했고 본격적인 탈중국화를 초래해 중국의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는 2018년 줄리우스 마다 비오 대통령이 4억 달러의 중국 자본으로 건설하는 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해버렸습니다. 또 케냐에서도 중국과 20억 달러 규모의 석탄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였습니다. 특히 7년간 계속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다 최근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아프리카의 반중 정서는 극에 달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자본을 이용해 광산이나 발전소, 항구공항 태양광을 개발했지만 결국 중국 좋은 일만 했다는 반감에서죠. 아프리카뿐만 아닙니다. 파푸아뉴기니도 금광을 개발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하는 바람에 중국과 외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18년간 30억 달러로 최대 중국 자본 투자지였던 키르기스스탄도 중국의 등을 돌렸습니다. 중국 기업의 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32개 마을 10만 명을 이주시키는 대규모 댐 건설을 이달 초 백지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필리핀, 터키, 태국, 미얀마, 몰디브도 중국 채무 증가를 이유로 프로젝트를 재검토하려는 분위기입니다. 7년간 138개국서 2000개 1대1로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중국으로서는 사면초가 상황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6천조 이상 투입된 1대1로 투자가 물거품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서방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중국-유럽-연합-EU 간 투자협정의 유럽의회 비준이 보류된 데 이어 이번에는 발트해의 리투아니아가 중국과 동유럽 국가 간 17+1 경제협력체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리투아니아는 대만의 무역 대표부를 추진 중인데 이는 중국이 결사 반대하는 일입니다. 리투아니아 의회는 14일 중국 신장 위구르족 정책을 학살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후에 대중관계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대국의 모습이죠. 300만 리투아니아가 14억 중국 뚝배기 깼습니다. 호주도 중국과 체결한 1대1로 협정을 파기했고 북부 다원항과 관련해 중국의 랜드브리지가 항구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부당함을 느낀 국가들은 일방적인 계약 파기불이의 행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곳곳에 널려있는 중국 기업들과 중국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중국 인부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테러 속에서 볼모가 되고 있는 현실이죠. 지난 7월 5일에는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서 중국인 3명을 살해하고 창고를 불태우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하였는데요. 전날 루사카 시장이 중국계 산이 3중공업 현장을 방문해 열악한 상황을 살펴본 뒤 코로나19와 중국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한 직후입니다. 또한 중국의 우방국인 파키스탄의 다수댐 건설 현장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중국인 관리자와 기술진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미얀마에서도 중국이 군부 쿠데타 세력을 지지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분노한 시민들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장기간 농성을 펼치고 중국 기업들의 불을 지르거나 이제는 대놓고
미얀마 중국 1대1로 사업의 핵심인 송유관을 폭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연일 중국인에 대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진핑의 1대1로는 완전 망했습니다. 이게 다 시진핑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하나의 중국은 여러 개의 중국이 될 것이고 제2의 마오가 되겠다는 시진핑은 중국을 100년 뒤로 회귀시킬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성을 진즉에 제기하였는데요. 1인 독재 권력이 성역화될수록 오히려 중국에게는 악재로 작용되는데 과거 마오쩌둥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절 그가 저지른 만행으로 중국은 10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고 이제는 시진핑이 00년이 마오쩌둥이 되겠다고 한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의 대표적인 개삽질 토법구로 제4운동 수학정몽법으로 중국인 5천만 명이 넘게 아사했고 문화대혁명으로 중국의 성장이 100년이나 늦춰졌습니다. 지금 시진핑이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하나의 중국 군사굴기는 결국 마오쩌둥처럼 아니 그 인간을 넘어 중국을 완전 붕괴시켜 버릴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 좋아라. 영상을 시청해주신 몇몇 분들은 너무 중국에 대해 안 좋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중국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러 개로 갈라져서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을 좋아합니다. 중국을 너무 좋아해서 중국이 18개국으로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베 시진핑이 있어서 국밥같이 든든함. 진핑이가 얌전했으면 미국이 중국을 못 본 척했을 것인데 잘하고 있다. 시진핑. 다다익선 중국이 쪼개져 15개국으로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